네, 안녕하세요. 인성 코칭 시간인데요. 오늘 이번 주의 주제는 글로벌 시민과 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윤진이라고 하고요. 어, 좀 생소하죠? 글로벌 시민과 나라고 하면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인성 코칭 시간에 이야기를 풀어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음, 인성 코칭이라는 게 잘 살기 위한 거,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거 말고서 나 자신의 그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우리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이야기만 하기에는 이미 세상은 그렇게 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환경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어, 짧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한테. 기회가 되면은 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 하에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NGO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NGO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NGO.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예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공공 영역, 내 섹터가 있고 민간 영역이 있고 그 중간에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NGO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NGO라고 하면은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을 일정한 단체가 조직을 해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그 의견을 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각각이 믿는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의견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세계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지향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왜 중요한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여러 가지 창구와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 체계라든지 본인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옳고 그르고는 없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도덕적인 거 배우고요. 기본적인 법적인 거 배우고요. 사회의 기본 질서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는 원동력이 돼요. 각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들이 글로벌이라는 지구 세계, 지구촌을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큰 덩어리까지 함께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의 나라는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NGO 단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의 역할은 어떠하고 내가 가진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인성 코칭 시간에 이것을 배우고 있지만 나의 진로 탐색이라든지 나의 가치관 형성, 내가 앞으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게 될 일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NGO 단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을까? 나의 직업도 또한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흥미있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사라질게요. 지구시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구시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등장한 개념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도래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볼 건데요. 1980년대 말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체제가
무너져요. 붕괴돼요. 이게 냉전 체제가 붕괴된다는 건데요.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소련이라는 나라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대변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각각 대립하고 있다가 이 이념적인 것이다.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이슈들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환경이란 거, 인권이란 거, 빈곤한 기아, 난민. 또 최근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특별 기여자, 특별 공로인 뭐 이런 명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최근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던 다른 나라와 대별돼서 뭔가 조금 더 지위를 격상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자평이 있었습니다. 난민이라는 거는 뭐예요? 타국으로 이주한 그런 국민들이 어디에도 국적을 가질 수 없는 떠돌이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도 속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난민을 보호하고 그 어떤 해당 나라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로 국제사회의 수준이라든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별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 문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또 많이 되고 있죠. 개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빈곤과 환경과 인권의 문제로 다 뭉뚱그려지게 되는 것들로 80년대 말에 냉전 체계가 붕괴된 이후에 떠오른 이슈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민사회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된 현상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글로벌 사회와 나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글로벌까지 확장되느냐, 그리고 NGO의 역할, 이런 거 지금 잠깐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국가의 국익과 초국적 기업들의 영리를 초월해서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행해져야 될 것이고, 여기서 내가 할 역할은 지구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생소할 수 있어요, 지구 시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NGO 단체들이 어떻게 국제적인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짧은 시간 하에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세계 속에나 이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한국이란 게 있죠? 다른 나라가 있어요? 겹치는 부분. 아까 방금 전에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문제들, 공통된 문제들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그 공통된 문제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성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우리가 지구 시민을 배웠잖아요. 그럼 글로벌 사회에서 활동하는 지구 시민이란 거를 배웠는데 클라크라는 사람이 반류제적인 정부보다 NGO라는 비정부 기구가 국제사회에서 단일 현안에 집중해 효과를 올리기 쉽다. NGO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래서 글로벌 사회에서 NGO에 몸담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NGO란 단체의 그런 영향력 또한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 해결 아까 앞에 거랑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성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냉전 체계 이후에 국제적인 공통 문제로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가능한 것이 각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조약이 아니라 NGO 단체가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고요. 소수의 현안에 대해서 정부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기후 전문가, 뭐 예를 들어 등등등등 여성 전문가, 빈곤 개발 전문가 등 그런 집단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NGO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보면은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여론 조성, 공론화를 통해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고요.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들 간에 무겁게 협약이나 조약 맺기 전에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NGO가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국제기구가 결정하거나 활동의 정당성도 부여하고요. 난민, 기아, 환경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회에서 NGO 역할은 굉장히 막중하고 개개인의 역량 또한 잘 드러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럼 어때요? 한국 역시 지구촌 시민사회의 그런 목표에 함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 예전엔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점차적으로 NGO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쭉 거치면서 시민 참여 교육 등등이 확대되고 NGO라는 것이 개념이 점차 공고화되기 시작을 해요. 전문성도 증대합니다. NGO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의 자체적인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실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NGO는 국가와 시장 그 어느에도 속하지 않아요. 자율성을 확보하는 중립적인 재정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 요즘에 SNS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인스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페이스북은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 공론장이 증대됐다는 거예요.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하게. 그래서 확장이 돼서 결국 국제 문제가 국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나 신념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홍콩 민주화 범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제적으로 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조망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제 문제 이퀄 국내 문제 같다. 그래서 국제와 인권 연대하는 거, 환경 연대하는 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구촌 시민사회라는 것의 중요성 먼저 숙지하시고 국내에서도 나의 역할에서도 그 목표에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지구시민으로서 나는 단순히 여기 한국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국제시민, 지구시민이다 라는 거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중요한 것까지 쭉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이러한 지구 시민으로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징 뭐예요? 지역에다 뿌리를 뒀었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 간 경계를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뤄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국경 초월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구 시민사회의 주역이 정치권이랑은 거리를 둔 정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정당의 이데올로기 전환이 영국에서부터 실천이 됐는데 독일에서도 이런 이론들이 결국은 지구 시민으로서의 역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연대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됐어요? 기본적인 배경 다 숙지했습니다. 사례 조금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왜 세계 속에 글로벌 시민과 왜 나를 국제사회에 놓고서 행동을 하는 것에 가치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그래서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요.
1950년에 한국전쟁일 당시에 고아 미망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데 미국 선교사와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민간 단체예요. 월드비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뭐 기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긴급 구호 작업, 지역 개발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 펼치고 있어요. 여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굉장히 많겠죠. 기부를 통해서도 직접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또 취직해서 국제 구호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 부여를 나는 여기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참고. 그 다음에 설립 목적 참고. 조직 구조 참고. 그린피스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환경단체예요. 환경단체인데 캐나다에서 밴쿠버라는 항구에 12명이 처음 모였대요.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로 모였는데 처음에는 애초에는요. 프랑스의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해서 발족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해양 동식물 보호라든지 폐기물 해양 투기 저지운동 이런 것들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55개국까지 확대가 됐고요. 현재는 160개국 300만 명의 회원이 기부 공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기부 내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린피스의 그런 위상을 떨쳤는데요. 85년도에 아까 설명한 프랑스 핵실험에 대해서 환경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린피스의 활약상이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원유 유출 사건, 93년 초에 원유 유출되면서 그린피스가 직접적으로 투입을 했으나 나중에 다 조금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도움을 준 거로 알려진 사건이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서 그런 NGO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그런 NGO들 몇 가지 살펴봤어요. 자, 어떠세요? 결국은 나는요, 사회에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일이죠. 나라는 사람이 가족 내에서, 사회 내에서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있고,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떨치면 떨칠수록, 그리고 그 위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단순히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형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해외에 나갔을 때, 글로벌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국제사회까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을 행할 때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일률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스탠다드한 표준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날이 빨리 또 오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세계 속의 나인 거고요. 세계 속의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함께하는 연대라는 말을, 공동체라는 말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었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동네에서, 그냥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수업 조금 짧았는데 또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